야담열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기차가 출발하오니 재밌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표를 미리 내시면 야담열차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섬진강 들녘 연두빛 바람이 이는 어느 봄날 무진상단 논둑 아래에서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다. 누더기 옷자락은 찢겨 있었고 팔과 다리엔 칼자국과 피멍이 번져 있었다. 곡식을 거두러 나왔던 머슴들이 그를 발견하고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살아있는 것 같아! 마님께 알리자고! 그들은 잠시 머뭇거리다 마님께로 달려갔다. 사람은 행색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였다. 우선 살리고 보자. 하진은 손수 그의 상처를 씻고 약을 발랐다. 하진은 무진상단을 이끄는 대행수이다. 갓난아기였을 때 부모가 역병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대대로 무역을 해오던 할아버지 손에 길러졌다. 상인의 기질과 학식, 사람을 꿰뚫어보는 눈은 몸에 배어 있었고 일찍 철이 들어서인지 어린 나이에 고요한 상인의 눈빛과 강단 있는 태도는 어른들을 주눅들게 했다. 하지만 이런 강인함 뒤엔 햇살 같은 따뜻함이 배어 있었는데 종들의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기고 병든 자에겐 약을 내리고 자식 낳은 종에게는 옷감과 쌀을 더 얹어주었다. 사람을 다스리는 데 있어 무섭지도 물러서지도 않았지만 힘든 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했다. 그래서 하진을 따르는 종들은 우리 마님은 참으로 기특한 어른이시다 하며 어린 마님 하진을 믿고 의지했다. 25이 넘도록 혼사를 거절하며 이 큰 행단을 지키는 하진의 마음속에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못한 고요한 정막이 서려 있었다. 며칠 뒤 열이 내려가자 그는 조심스레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며 거린으로 태어나 떠돌이 신세입니다. 산짐승에게 쫓겨 죽을 뻔한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갈 데가 없겠구나? 네, 마님. 시키시는 일은 모두 하겠습니다. 여기서 종살이를 하게 해주십시오. 곳곳에 상처가 보였지만 이 사내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는 떡 벌어졌으며 등에 지게를 져도 허리가 휘지 않을 정도로 기계가 있어 보인다. 몰골은 검고 거칠었지만 눈빛만은 물처럼 맑고 단단했다. 필시 거린이 아니라 사연이 있어 보이는 사내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길에 피는 꽃에도 이름이 있다. 소인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성은 없습니다. 개똥아범, 이자에게 묵을 빵과 옷을 챙겨주세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일은 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진주에 거래가 있어 일주일 뒤에 옵니다. 할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길상은 얼굴이 빨개졌다. 깊은 상처로 열이 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자신의 상처를 닦는 그녀의 모습에 이미 마음이 빼앗겼다. 길상은 논일이며 집안의 허드렛 일을 도맡아 했다. 갑자기 행상이 찾아와 장부를 기록해야 하는데 유일하게 장부를 읽고 쓰는 개똥아범이 없어 난감해하던 차에 길상이 장부를 읽고 기록했다. 그리고 틀린 계산을 바로잡아 주었다. 하진이 이를 알게 되자 길상을 불렀다. 자네는 고아라고 하였는데 어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가? 머뭇거리는 길상을 재촉할 생각은 없었다. 그럼 오늘부터 개똥아범을 도와 행단일도 맡아주겠나? 길상은 캐묻지 않는 하진의 깊은 마음에 보답이라도 한 듯 미친 듯이 일했다. 장부를 직접 관리했고 논일이며 장사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땀에 젖은 옷자락 아래로 드러난 팔뚝은 날렵하고 단단했으며 허리춤엔 오래 닦아 쓴 목검 하나가 걸려 있었다. 자세는 언제나 반듯했고 걷는 모양새엔 기품이 서려 있었다. 하진도 그런 길상에게 자꾸만 눈이 갔다. 길상이 온 지도 몇 달이 지났을까? 사건이 터졌다. 복면한 도적이 하진의 방에 들어와 달빛 아래 날카로운 칼이 번뜩였고 길상이 달려와 온몸으로 하진을 감쌌다. 도적은 길상의 어깨를 베고 달아났다. 방에는 피가 번지고 하진은 길상의 상처를 손수 싸맸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소인은 북간도에서 왔습니다. 선비였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역모로 차명을 당한 후 여기 섬진강까지 숨어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일이 된 것입니다. 하진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역모를 꾀할 자는 아니다. 확신했다.
길상의 상처를 치료하며 느끼는 아픔이 사랑일까? 며칠 후 길상이 마당의 한쪽에서 무언가를 심고 있었다. 무엇을 심는 것입니까? 묻자. 길상은 조심스레 말했다. 난초입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남기신 씨앗입니다. 귀한 것이오나 마님 댁이 바람도 햇살도 고르니 잘 자랄 듯하여. 그날 이후 난초는 하진의 별채 작은 뜰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하진은 일부러 그 앞을 지나치곤 했다. 그리고 길상은 난초에 물을 줄 때면 하진을 마주칠 수 있을까 기대한다. 어느 날 마님이 없는 틈을 타 장터에서 물건을 대신 거래하던 길상이 상인들에게 거친 언사로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다. 무슨 주제에 값을 후하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물건 마님 몰래 빼돌린 거 아냐?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로워졌고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그때 마침 마님이 도착했다. 하진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단호히 말했다. 이자는 내 사람입니다. 그가 부르는 값은 모두 나와 상의한 것이며 내 장부와 도장을 확인하면 될 일. 내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이 상단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길상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빛은 흔들렸다. 마님은 사람들을 물리고 돌아가는 길에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내게 있어 종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죄인이라 불러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 말은 길상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는 마님의 진심이 세상의 편견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 순간 깊이 알게 되었다. 하진을 구한 뒤 할아버지는 길상에게 하진을 곁에서 지키라 명한다. 그날부터 길상은 하진의 그림자가 되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해질수록 길상의 뛰어남은 감추어지지 않는데 장터에서 보고 온 물건의 값, 외지 상인의 말씨, 쌀 한 가마니에 담긴 무게까지 정확히 기억해냈다. 장부의 계산법도 단박에 익혔고 장터에선 상인들의 이권 다툼을 조정하며 양쪽 모두를 살피는 언변과 배려를 보여주었다. 외인들이 바다 건너 쌀을 원하고 대마도의 상인들이 비단을 탐낸다는 정보를 수집해 마님, 쌀은 이 땅의 힘입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도 점점 커졌다. 하진과 길상은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행사기를 하러 가는데 지난번 무예를 익혔다 들었습니다. 길상이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자 하진은 빙긋 웃으며 그럼 말을 다룰 줄 알겠네요. 이 고갯길 함께 타고 가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 올라오세요. 길상은 당황했으나 하진의 재촉에 말 위에 올랐다. 마님의 등 뒤에서 고삐를 쥐고 말을 몰자 말은 부드럽게 달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몸 사이엔 손 하나 들어갈 틈이 없었고 하진은 자신도 모르게 길상의 숨결과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다. 말발굽 소리 사이로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의식하며 길을 갔다. 손끝 하나 닿지 않았지만 흘러나오는 체온과 조심스레 던지는 눈길 사이로 알 수 없는 두근거림이 오갔다. 장터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에서 내려 사무적인 태도로 돌아섰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그 고요하고 긴장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하진은 깨닫는다. 신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길상이란 사내는 벌써 자신의 가슴에 새겨졌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무진 상단 이야기만 나오면 머슴이 장사꾼이라니 무진 상단이 참말로 망조로다. 마님이 저 머슴에게 정절을 잃었다 하던데. 하진의 할아버지는 이 소문을 잠잠히 하려는 방도로 조정에 글을 올렸다. 곧이어 조정에서는 왕실의 피를 이은 한 대군이 혼처를 타진해왔다. 안녕대군은 무예에 뛰어나고 문장에도 능했으며 인물까지 빼어난 사내였다. 하진을 처음 본 순간 그는 단숨에 마음을 빼앗겼다. 이따금 무진 상단을 찾아와 정원을 함께 거닐었고 시를 읊고 담소를 나누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이번엔 우리 마님도 피하지 못할 혼처일 거야. 하지만 정원을 함께 걸을 때조차 하진의 눈길은 늘 먼 곳에 있는 길상을 쫓고 있었다. 대군은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탐문 끝에 길상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하진의 진심 또한 짐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길상은 하진이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녕대군과 혼인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요동치는 마음은 어찌할 수 없었다.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다가도 마님은, 마님의 집안은, 이 집에 사는 이들은 무사할 수 있을까? 하진의 할아버지 윤대감은 하진과 길상을 가엾게 여기지만 모두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자네가 유럽에 다녀와야겠네. 자네의 기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지. 외국 상단과 교섭만 성공하면 자네의 공을 높이 사겠네. 그리해 줄 수 있지? 하진은 이 일을 극구 반대했고 처음으로 할아버지께 화를 냈다. 그리고 떠나는 길상에게 정말 떠날 작정입니까? 길상은 정적으로 답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목숨을 내건 항해를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이별임을. 하진은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다. 그가 정말 천민의 고아라면 좋았겠다. 하지만 그는 영무죄로 멸문한 가문의 자제. 발각되면 그가 죽을 수도 있다. 하진은 별채 난초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길상에게 난초꽃과 함께 편지를 써주었다. 여기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쪽이 물러서고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그녀를 위한 최선이야. 하지만 그는 몰랐다. 하진은 한결같이 길상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은 누가 말을 더 많이 하느냐로 아는 것이 아니다. 누가 더 오래 기다리고 더 깊이 참았는가로 확인되는 것이다. 그렇게 그는 떠났다. 바람도 별도 말도 없이. 2년하고 반년이 지난 어느 봄날, 길상이 무진상단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길상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가 이미 다른 사내의 아내가 되어 있다면 그 행복을 방해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혹여 정원 끝자락에 핀 난초 아래서 다른 사내와 웃고 있진 않을까? 길상은 담장을 넘어 마당을 조심스레 살폈고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워졌다. 그때 마주친 개똥아범이 길상 도련님, 마님께서 매일같이 난초 앞에서 기다리셨어요. 혼례는 물론 거절하셨고요. 그리고 안녕대군이 당시 역모를 꾀한 자들을 길상의 아버지가 꾸짖고 바로잡으려 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 마침내 길상 일가에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길상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리고 곧장 하진을 향해 뛰었다. 하진은 별채 앞 난초들에 앉아 난초를 돌보고 있었다. 마님, 이제 우리 사이에 벽은 없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나의 모든 날을 마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대의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무진 상단에 진짜 봄이 왔다. 사랑은 그들을 오래 떠돌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그 봄날은 영영 사라지지 않을 계절이 되었다. 그해 봄 무진 상단 앞 연두빛들에서 혼례를 울렸다. 마님과 머슴, 아니 서로를 사람으로 본 두 존재의 사랑. 사랑은 언제나 한쪽이 짐을 더 짊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잘 모른다. 내가 많이 사랑했다고 여긴 순간이 알고 보면 더 많이 사랑받았던 때였다는 걸. 난초처럼 사랑은 그저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이다. 멀리 있어도 시들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으며 때가 오면 다시 피어나는 그런 것. 그런 사랑을 우리는 살아가며 한 번쯤 만나게 된다. 남기차에서 좋아요, 구독, 댓글 달고 놀아주세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올 때까지 만수무강하세요.